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마토탈솔루션의 이준열입니다. 12월 18일 일요 경마에 대한 예상평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안성은 의원님, 이명배 의원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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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대망의 2016년도 그랑프리가 있는 날입니다. 그랑프리가 오면은 뭐 원래도 뭐 어느 정도 다 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랑프리가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오늘 일요 경마는 충마가 능력상 충마가 없습니다. 뭐 배팅의 축은 찾아야 되겠습니다만 능력상 말의 능력이 위에 있다 하는 말은 한 경주도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그만큼 혼전이라는 소리죠. 여하튼 오늘 일요 경마는 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복병권의 맛배틀까지 다 오픈을 할 테니까 메모를 하시면서 좀 따라와 주십시오. 자, 1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이번 1경주는 우리 이명배 위원의 추천되어 자, 이셈 마필들의 6분의 1000m입니다. 자, 인기말은 절대 인기말은 없습니다. 자, 일단은 뭐 1번 더 밀어붙여 거세 두 번째죠. 직전 거세하고 첫 번째인데 이번에 문세영 기수로 교체하고 나옵니다. 여기에 김혜성 기수의 구모 라운 로키 역시 직전 가능성을 보였고요. 10번마 골든 스텝 직전 결과물을 만들어냈었죠. 그러니까 9번 라운 로키하고 10번 골든 스텝이 동기입니다. 10월 2일날 같이 한번 데뷔전을 치렀던 두 마리고요. 능력도 비슷하네요. 그리고 3번 메가챔프도 골든 스텝하고 10번하고 같이 뛰었죠. 그러니까 2번, 9번, 10번 다 같이 뛰던 놈들이고요. 그 외 신마들도 몇 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전 경험 가장 많은 8번 거친 오름도 있고 조금 혼잡스러운 편성인데 안의원님. 그 10번마 골든 스텝은 직접 미성 경주에서 선행을 갔었던 마필입니다. 기본 능력이 있는 마필이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저기를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10번마 골든 스텝은 좀 현장에서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번마 라운 루키는 저게 너무 흔들려요. 마필이 너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3번마 메가챔프가 이제는 정상적으로 하고 이제 변화로 걸음 누르고 있기 때문에 3번마 메가챔프 그 1번마 더미를 붙이는 직전부터 걸음 변화 와 있기 때문에 1번마 더미를 붙이는 스타트가 늦어서 지금 문생으로 교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도 가능하고 저는 3번마 메가챔프를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경주 이렇게 승부수를 1경주로 띄우는 이유가 보시다시피 겉은 그런 스타일이 보이죠. 고만고만해도 될 듯 하지만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자가 다 있는 마필입니다. 하자가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경주는 흔히 얘기해서 시체말로 종이빨이죠. 그런 말로 노려볼 만한 복병이 한두가 있습니다. 그 복병을 놓고 거꾸로 한번 인기 마필들을 노려보겠습니다. 그래요. 이번 경주는 액면가가 전부가 아니다. 아직 노출이 안 된 마필들 많기 때문에 배당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기본 인기 마필 뭐 1번, 9번, 10번 맹신할 수는 없다. 그래서 복병거리 마필 우리 이명배 의원 한번 노린다고 하니까 현장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경주입니다. 6군의 1000m입니다. 기복마, 부진마 돼 있습니다. 자, 이세마필 2번마 파이어볼 지난 10월달에 인기 모았고 비록 하위권에 랭크됐습니다만은 그때 2위를 냈던 상비군하고는 착자가 없습니다. 코, 목, 반마시막짜리 떼거리로 들어갔고요. 직전 또 3위를 냈던 라이브 파워 20조의 라이브 파워가 못 들어오는 경주였죠. 라이브 파워가 큰 착자가 없었고 가능성은 열어두셔야 되겠고요. 5번마 운하갑이요. 지난번에는 거세로 인해서 길어졌죠. 거세하고 지금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9월 3일날 경주를 치르고 자르고 거세하고 지난번에 한번 하고 지금 다시 나오는 마리필입니다. 그리고 1번마 앤드리스 러브 끊임없는 사랑 뭐 그런 뜻이죠. 여가하고 10번 담배하고 같이 뛰는 말. 9번마 리들윙은 저 능력 파악이 정확하게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에 말이 짧게 하다가 살이 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저는 이 말에 대해서는 잘 정확히 파악이 안 되네요. 아니. 저 1번마 앤드리스 러브. 앤드리스 러브. 그래서 앤드리스 러브를 놓더라도 뭘 치지 않으면 못 맞추는 절대 못 맞추는 게 있습니다. 자,
토요일날도 이경주가 부진마였죠. 그나마 일요일날 이경주가 조금 나아 보이지만 절대 나아 보이는 거 없습니다. 일단 이번마 파이어볼 같은 경우는 액면가는 가장 좋은데 일단 이것도 36조에서 21조로 마방으로 옮긴 이후에 첫 출전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5번마 우나카비오가 농땡이들 때문인지 일단 알을 까고 나왔죠. 일단은 직전에 적응하면서 나름의 변화는 좀 보여준 마필입니다. 그 점을 상기시켜야 될 것 같고 9번 리틀링에서 좀 더 말씀드린다면은 일단 여름에 아무래도 더위를 먹어서 체중이 좀 많이 빠졌던 마필. 그러니까 원래 체가 좀 작은 마필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일단 휴식을 가졌는데 이게 50조에서 호크링 상당히 좋아합니다. 좀 길게 적성, 그러니까 늦게 걸음이 터지지만 좀 길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9번 리틀링도 일단은 페로비치 기술을 개선시켜서 변화를 모색했다는 점에서 조금은 주목을 하셔야 될 마필로 보여집니다. 이번 경주는 뭐 크게 무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2세 마필은 2번 파이어볼, 그리고 1번 엔드리스 러브 상태가 좋아졌고 그 외에 5번 우나가비오 거기서 두 번째 변화를 보일 수 있고요. 야트가 이번 경주 뭐 크게 무리하지 않는 가운데 가볍게 현장에서 좋은 마필 위주로 가볍게 하십시오. 자, 3경주입니다. 5군의 1000m입니다. 5군의 1000m인데 이것도 5군에서 기복을 보이는 마필하고 상승세의 말들하고 뒤섞여서 이것도 좀 난타질입니다. 1000m인데 빠른 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6번 상비군도 빠르고요. 빠른 말들 안쪽으로 대부분 몰려있고 외곽에 11번 동해비카도 선행선입으로 가는데 최외곽으로 밀려있고 이거 좀 지저분한데요, 안혜님. 저 6번마 상비군 그 11월 올날 낙마했을 때 이거 그때 발주기가 문제 있어가지고 그 발주기가 문제 있어가지고 그때 낙마한 마필입니다. 1000m이기 때문에 기본 능력은 6번마 상비군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아무 짓도 안 했죠. 그때 1200이 있어요. 자, 우리 1200. 일단 뭐 치고받고 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1번도 못 믿고 2번도 솔직히 못 믿고 선행을 좀 편하게 가야 돼요. 특히 이번 땡스빈 외곽에는 10번 동해배가 좀 난데 일단은 주목해보고 싶은 마필은 7번 데저트 이글입니다. 일단 문세영 기수를 교체를 했어요. 이게 마방을 옮긴 이후에 최원준 기수가 계속 훈련을 했지만 마필 상태는 상당히 좋았단 말이죠. 근데 초반에 스피드를 못 뽑아내니까 쫓아만 가다가 끝났는데 일단 문세영 기수로 기술을 바꿨다는 점에서 일단은 좀 주목은 해보셔야 되는 북동 마필일 겁니다. 이번 경 자세히 보시면은 인기 말들 다 한 말들입니다. 2번 땡스빈, 1번 해누리, 3번 헤일로버드, 11번 동해비가 앞말들이 4번 큐피드 파크까지 앞말들이 다 이런 기복말 편성해서 앞말들이 인기를 압도적으로 모으죠. 항시 조심하십시오. 배신 여지없이 때립니다. 앞말들 겨울에 특히 현장 컨디션도 확인해 주시고요. 상비군은 직전은 너무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요. 바닥을 설 때서 결코 약하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그나마 싱싱한 수말이고요. 7번 데저트 이글도 그동안 최원준 기수 기승했다가 이번에 문세영 기수 변화가 나올 수 있고요. 여하튼 이번 경주도 인기만 가시는 힘듭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4경주로 갑시다. 혼합 4군입니다. 1000m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굉장히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신마들이 좋습니다. 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말들이 11번 대성말리하고 12번 로스트 인 드라마가 조건이 최외곽으로 밀렸습니다. 11번 대성말리는 2세 마필인 2세 강자급하고 계속 치러왔는데 지난번에 좀 솔직히 실망을 했습니다. 이게 더 치고 나가지를 못하고 좀 마치가 좀 작아서 그런지 그래서 최근에 신마들 중에는 다 뭐 80kg짜리, 70kg, 90kg, 500kg짜리들이 많은데 얘는 440 그게 어느 정도 벌써 아마 조금 그걸 나타내고 있고요. 12번 로스틴 드라마는 지난번 1번 게이트에서 김현성 교수가 잘 풀었는데 이번에는 서승훈 기수 트리플 라인을 타야 되는데 뭐 이거는 걸 작살할 때 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신마들이 그리고 국산마 3번마 에마비상은 선행 전향적인 선행마고요. 신마 1번마 시카코 아트하고 4번마 아라치치하고 9번마 올드스피드가 있는데
9번마 올드스피드 떡대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행검사가 동천의 가이 로드힐 이런 휴양마들 상위급 휴양마들하고 같이 뛰는데 다이다이 까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고요. 자, 안희연님. 그 1번마 시카고 악터는 제가 이 마피는 그 지금은 그 주행 검사 받기 전에 남바가 있어가지고 다 기록하는데 주행 검사 받기 전부터 그 기본 능력이 있는 마피입니다. 조교를 잘하는 마피. 그리고 9번마 올댓 스피드도 원래 이 최고가 큰 마필들은 굉장히 둔하고 유연성이 없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성이 좋은 마필. 스타트 능력까지 있는 마필입니다. 그 3번마 MRB상은 이번에 산을 간다고 하더라도 버틸 수가 없는 거 아니고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압박이 워낙 심하죠. 신마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 1번 9번. 자, 예. 일단 3번마 MRB상도 인기 모을 거고요. 11번마, 12번마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읍니다. 특히 11번마 시카고 같은 문세영 기수이기 때문에 이의 없이 1번 게이트 이의 없이 팔려요. 신마 중에 주목을 안 받는 마필이 4번마 아라치치나 9번마 올레스피드인데 문제는 4번마 아라치치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조인공 기수가 계속 준비를 해왔던 마필로 갑자기 이제 최범원 기수를 타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10조 마필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뭐 조인공 기수에서 최범원 기수를 바뀌었기 때문에 뭐 이거는 9번마가 더 세다라고 막 보실 건 없이 일단 10조 마필이 조인공 기수가 많이 안 탔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9번마 올드스피드에서 좀 더 말씀드린다면은 마방에서 상당히 기대치가 좀 있는 마필입니다. 다른 마필들보다는 일단 9번마 올드스피드 조금 더 많이 주목을 해보고 싶은 그런 레이스입니다. 그래요. 신마 중에 9번마 올드스피드를 주목을 하십시오. 26세 모처럼 이런 아주 뭐 괜찮은 마필 하나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를 내보니까 이 모마 보로스트 리포트라고 요 올드스피드의 모마한테서 태어난 마필이 산지에서 4마리가 굉장히 잘 뛰고 있습니다. 아주 이미 혈통적으로 부교 모계 쪽으로 검증된 혈통입니다. 부교 쪽은 뭐 최근에 잘 나가는 테리어테일 부산에 잘 나가고 있죠. 뭐 꼭대기 부산에 김영관 조교생 꼭대기라든지 그쪽이고 모계 쪽도 이미 검증된 혈통이다. 이것 올드스피드 신마들이 좋습니다. 요즘 참고를 하시고요. 자, 오경주로 갑시다. 5분에 1300인데 기복마입니다. 자, 대부분이 안말들이죠. 1번 벨라로라, 3번 셋베라침, 그리고 외곽에 9번 역대 최상은 2세 안말이고 12번 뉴캐슬 역시 안말이고 근데 8번 송환감자는 요거는 예전에 51조에 있었죠. 디바인 파크의 자마, 포인 마필로 들어와 있는 말인데 이거 좀 세게 다뤄야 되는 말이죠. 근데 지금 페로비치 기수가 지난 10월달에 한번 끌고 들어왔는데 지난번 송지철 기수가 못 끌고 들어오니 이번엔 또 페로비치 기수가 올라갔다는데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여하튼 안혜님 그 8번마 송암 강자가 진짜 이거 조교하기도 까다롭고 말 타기도 까다로운 마필 발전한 게. 네. 근데 이 마필을 페르비치 교수가 말을 알아요. 이 말을 어떻게 조교를 해야 된다는 걸. 그러니까 이 페르비치 교수가 조교하면은 발쓰는 게 틀려져 또 폭폭이. 말도 잘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8번마 송암 강자 그리고 1번마 벨라로를 조교는 잘 해놨고 문제는 3번마 셋베라친 같은 게. 최고는 작은 마필인데 근생 뭐 이렇게 3마리 가는데 이게 제일 앞서가더라고. 한 발이 부담이 가벼워져서 충분하죠. 예전 벨라로라고 같이 뛰던 말입니다. 9월달도 같이 한번 뛰었네요. 그래서 8번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번에. 자, 그리고 일단 뭐 8번마 소환감자는 적임자를 만났고요. 1번마 벨라로라는 우승을 차지한 이후에 조금 아쉬운 템포였지만 확실히 직전 경주 5대 명답과 5대 원역을 따라잡을 뻔한 그런 마필이죠. 자, 여기 5대 명답 나오면 대가리 아닙니까? 그렇죠. 직전 경주를 통해서 완벽히 다시 살아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는 뭐 8번도 좋지만 일본에 대한 다시 게이트 좀 워낙 좋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믿음을 조금 더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벨라로라가 의외로 추입도 하고 앞에도 붙고 좀 끈적끈적한 면이 있는 마필입니다. 자, 송암 강자는 페르비치 기수의 의지가 단연 돋보인다는 걸 일단
메모하시고요. 자, 6경주로 갑시다. 5군의 1300입니다. 조금 혼잡스러운 편성인데 우리 안성근 의원님의 추천 레이스네요. 자, 1번마 대행대박 공백기를 직접 극복하면서 첫 입상에 성공했는데 첫 우승을 했죠. 확실히 걸음에 변화가 온 듯한 느낌을 받았던 마필입니다. 2번마 출애는 조금은 뭐 잠재력 남아있고요. 4번 미러클 투유 기스, 5번마 보이베큐는 지난번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지난번에 최근에 2번 들어왔는지. 조그만한 마필입니다. 여기 6번 하이 유레카, 지난번에 확실히 살아나는 모습. 8번 드림슬로 기본적으로 팔리는 인기마. 11번 베스트 드래곤, 부중이 늘어난 것이 조금 안타깝고요. 12번 베스트 퀸, 포기를 할까 어쩔까. 이것도 최고가 작아서 걸으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예. 일단 자, 인기 마필 하나하나 본다라면요, 1번만 대행대박 같은 경우는 걸음 변화가 보이긴 했지만 8점만의 우승을 차지하면서 아무래도 승급전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을 거고요. 2번만 출애는 좀 늦된 걸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전경도 저도 솔직히 걸음이 늘어났기 때문에 유리할 거라 봤는데 오히려 더 부진했던 모습이고요. 5번만 포에버킨 역시 뭐 앞서에 싹 무너져 올라오는 모습인데, 일단 8번만 드림슬로까지 57, 상대적으로 좀 무겁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직전에 걸음 변화 보여준 6번만 하이 유력화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긴 한데, 직전 뭐 최근에 유수한 기수가 뭐 지난주에 보니까 부산 서울 오가면서 뭐 기수 최강 기수에 뽑힐 정도로 완전 물이 오른 것 같습니다. 6번만 하이 유력화 한번 노려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봐집니다. 좋습니다. 안 의원님. 자, 이번 경주는 또 13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8번 드림슬로 12번 베스트킨 이런 마필들은 솔직히 좀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 능력 뛰어나고 경주 전개 유리하고 힘이 좋기 때문에 전 8번 12번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꼽고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노리는 마필, 최근에 걸음이 변화가 확실히 온 마필 한주 노린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7경주로 갑시다. 4분의 1000m입니다. 뭐 대박 터졌습니다. 이거. 터졌습니다. 이거. 자, 그 뒤도 안 돌아보고 선행만 나가는 1번 플라잉 볼트, 2번 비오바람, 3번 장산볼트의 떡대값으로 조금 더 뛸 수 있고요. 4번만 티지킹은 휴양을 했고, 6번만 프로포즈. 야, 이 말은 앞말인데 뭐 앞에도 가다가 추입도 하다가 도대체가 저는 이 말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거 되는 말입니다. 뛰었던 편성이 센 편성에서 뛰었습니다. 8번 위즈스파크 악벽이 심했는데 직변 악벽 안 부리고 잘 뛰었죠. 부담은 가벼워졌습니다. 9번 해리온, 이게 뭐 이렇게 뛰는지 저도 있죠. 10번은 대기 속도 2세 마필인데 공백 적응 맞췄고요. 이것도 뭐 좀 지저분합니다, 솔직히. 안 의원님. 그것도 6번만 프로포즈가 좀 낫지 않나. 왜냐면 이 마필이 원래 그 48주에 원래 그 악벽 있는 마필이 없는데, 이 마필은 한 마필이 꼭 악벽기가 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제 뭐 항상 펜스에다 붙여놓고 주기로 했던 마필인데 가운데로 똑바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6번만 프로포즈. 그 4번만 티지킹도 공백기는 있더라도 이 마필이 1000m 넘어가면 안 되지만은 1000m까지는 힘으로 뛰는 마필 4번만 티지킹. 자, 우리 일단 다 눈에 걸리는 것 중에 이제 4마필 정도가 저는 있거든요. 3번만 장산불패들 일단 발주가 다시 안정세로 좀 접어드는 모습인 것 같고요. 6번 프로포즈는 솔직히 앞선이 좀 무너진다면 올라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8번만 위즈스파크는 직전에 우승을 차지했다고 악담을 하지만 조금 실망을 했어요. 솔직히 조금 더 여유있게 이겨야 되는데 여유가 많이 없던 모습이고, 오히려 9번만 해리온이 이게 뭐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고 취입되고, 오히려 6번만 프로포즈보다는 저는 9번만 해리온이 더 무섭게 느껴지기 때문에 9번만 해리온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은 그런 레이스입니다. 솔직히 저희가 덧붙이면은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저는 이번 경주 일단 첨언을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되는 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6번 프로포즈 상태 좋다는 거, 해리원 의외로 끈적끈적하다는 거,
이 두 마리를 필두로 해서 현장에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이거는 진짜 천밀트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난타전입니다. 자, 8경주로 갑시다. 혼합 3군 1700. 혼합 3군에 또 1800. 최근에 무지장 터지죠. 절대 강자 없습니다. 자, 1번만 블레싱 바우 지난번에 전력 승부를 회피했는지 안 간지 간 건지 참. 왜냐면 자세히 보시면 10월 1일 날은 같은 1400이었는데 스타트가 13초 200m가 13초대 중반이 나왔습니다. 13초 7이 나왔는데 지난번에는 스타트가 14초대로 넘어가면서 초반에 붙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 이번엔 1700인데 1번 게이트에서 어떻게 풀지. 그리고 뭐 2번 3번은 잠재력은 아직 남아있다고 보시고요. 근데 5번마 황금들판이 많은 인기를 모을 텐데 마치가 조그만한 앞말입니다. 1번 쪽에서 도입된 말. 직전 때 인기 10위권 말이었는데 글쎄요. 이게 바람이 분다. 매번 같이 뛰는 말들이고요. 7번은 그레이트 조이는 승급전이기 때문에 부중이 무려 5km나 가벼워져 있습니다. 51km. 사고 칠 수도 있습니다. 9번은 절대변기 뛰었던 편석이 세죠. 센 편석이 뛰었던 절대변기. 부징 52면 괜찮습니다. 수마리. 여기 뭐 외곽에 11번, 12번 톡톡이 여장군하고 데일치나는 지난 9월 달에도 1700 같이 하면 뛰었죠. 뛰었던 말. 요거 아니었니? 그 1번마 블러싱 바우는 직전에는 그 D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조개 때 D를 끌고 다닐 정도로 D가 안 좋았던 마필인데 D가 안 좋기 때문에 스타트가 늦었던 마필입니다. 이번 주는 그 이현정 교수가 채찍되면서 근성을 했기 때문에 오늘 빨리 붙을 겁니다. 제가 그 7번마 그레티주의를 원래 이런 마필 10에서 예상을 안 잡았는데 오늘 아침에 예산 마필 SU6현과 국산 마필 SU6현과 병합을 해보니까 마필이 알아서 뛰더라고. 이거 또 될 것 같은데 이거. 이거는 예전에 얘가 승급이 늦었을 뿐이지 예전에 어릴 때 곧잘 뛰던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조길 때 보니까 쎄더라고. 그 11번마 톡톡 여장군도 조재리 교수가 저걸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11번마. 근데 데이시는 뭐 갑자기 박상호야. 정말로 기비아 씨가 저게 잘 해놨는데. 자, 여하튼 우리 이 당골 때마다 8번 플라이위가 좀 어땠습니까? 예? 아니 플라이위. 플라이는 직전에 솔직히 좀 편성이 세긴 했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좀 부진했거든요. 근데 1700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거리 경험이 없는 마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직전에 좀 너무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부진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8번 플라잉이 컨디만 나쁘지 않다라면 이게 이번 경주 최고의 복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여하튼 이번 경주도 솔직히 능력상 없습니다. 전개가 1번만 블러싱 바우가 빨리만 붙어주면 전개는 가장 잘 나오고요. 톡톡 여장군하고 데일치나가 아마 외곽 게이트 끝포지션하고 바닥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앞에가 좀 서줘야 되는데 마땅히 강력한 선행만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9번만 절대변기가 아마 나갈 가능성도 있고요. 안쪽에는 한 번만 대한영웅이 나갈 수도 있겠죠. 대한영웅도 나갈 수 있겠고. 여하튼 이거는 또 의지 있는 놈이 또 오히려 또 끌고 나가서 이것도 레이스가 또 감고 뭐 중반에 또 한번 치고 끌고 확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뭐 어느 한두에도 과시는 못합니다. 자, 1번 블러싱 바우 전개상의 이점은 분명히 있다. 능력은 뭐 얘가 예전에 보여준 능력은 블러싱 바우 세죠. 어떤 편성도 세고. 그리고 그레이트 조이 승급전이라도 무시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뭐 절대변기 강한 편성에 뛰었다는 거. 그리고 12호 톡톡이 장군 조교가 좋다는 거. 요런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요.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이거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경주 대망의 그랑프리입니다. 아마 인기는 뭐 부담 중량은 뭐 57, 55로 다 통일됐으니까 부담 중량은 크게 문제가 안 되겠고, 그러나 안 달던 부중을 다는 말들도 많이 있다는 거, 그런 거는 감안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인기 순위는 뭐랍니다. 트리플 라인이 일단은 가장 세게 팔릴 거고, 그 다음은 비슷할 겁니다. 3번 파워 블레이드하고 석세스하고 벌마하고 클린업 조이. 기본적으로 이 네 마리가 양분을 하겠고요. 그리고 복병권으로 지금 최근에 상승세 있는 일본 동방대로가 또 어떨까 싶어서 지금 뭐 그 다음 순위로 올라올 겁니다. 일단 국산 마필로는 19조에서 뭐 트리플 라인이 최강이라고 일단은 뭐 나있죠. 액톤파기 때문에 얘는 제가 볼 때는 거리 적성 크게 문제가 안 될 거고, 작년에도 2,300을 소화해봤기 때문에 거리는 문제가 안 되겠고, 작년에 실패를 했죠. 근데 파워 블레이드는 매니피가 2,300은 아직 극복한 말은 없죠. 일단 3세마 빌딩을 떴을 때는 2000m가 여유가 있었지만 직전에 4세 이상하고 뛰어보니까 확실히 좀 차이점이 있긴 있더라고요. 서울 대표 막 클린업 조이도 칼을 갈겠고 있겠고요. 선행 세력이 지금 벌마하고 석세스인데 같은 마주입니다. 근데 외국 유수 사토시 다실바 무식하게 싸우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리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나올 겁니다.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무식하게 싸우지는. 왜냐면은 벌마하고 옛날에 같이 또 뛰었죠. 트리플 라인 석세스 같이 뛰었을 때. 그때는 국산하고 외국인이 있었기 때문에 정리가 된다고 보지만 이게 외국 대 외국이면은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벌마가 더 빠르고 석세스가 따라가고 이렇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 두 마리 중에는 벌마가 더 빠르죠. 여하튼 뭐 이런 구도인데, 자, 우리 아내님은 어느 걸 가장 세게 봅니까? 세게 보는 말 한 마디 주시고 짚고 갑시다. 그래도 트리플 라인을 인정하고, 뭐 인정합니까? 석세스 스토리가 전번 서울에 왔을 때 같이 트리플 라인 같이 뛰었잖아요. 그때는 몸이 굉장히 무겁고 조교가 안 됐던 마필입니다. 그때는 거세하고 첫 번째였죠. 그 생각으로도 하여튼 몸이 진짜 없었어요. 그런데도 뛰었어. 그런데 오늘 아침에 지금 동방대로 병합하는데 동방대로가 기절을 해버려요. 기절. 그만큼 석세스 스토리가 좋아졌어요. 근데 이 늦은 나이에 거세하는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 지금 잘 때도 5세에 거세하는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 저도 이건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고도 지난번에 인기를 모았습니다. 야. 일단 뭐 뻔하죠. 부산에서는 트리플 라인이 일단은 뭐 가장 대표적인 마필이고, 서울에서는 클린업 조이가 대표적인 마필이고, 일단 복병이 있다라면은 일본만 동방대로가 뭐 최근에 솔직히 가장 무섭긴 한데 상대적으로 너무 무거운 부담량을 짊어졌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대 복병을 꼽는다라면은 5조, 서울의 5조 마필인 자 13번만 위너레드를 좀 꼽고 싶습니다. 아마 그때는 서울 마필드까지 떴었었죠. 예전에 36조 마필이었던 동반의 강자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당시에 3세 마필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 주목을 많이 안 했던 그런 레이스 속에서 동반의 강자가 정말 외곽을 감고 우승 차지하는 모습인데, 지난 경주 1군 승급전의 모습에 그 뛰는 모습을 보고 나서 야, 이게 제2의 동반의 강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할 정도였고요. 1900까지밖에 안 뛰어보긴 했지만 그때 1900을 뛰는 모습 봐서는 야, 이건 뭐 장거리도 크게 문제되지 않겠다. 최고 복병이라면은 13번 위너레드를 꼽고 싶습니다. 그래요. 여하튼 이거는 일단 뭐 트리플 라인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분위기일 겁니다. 액톤파크이기 때문에. 근데 그 나머지는 사실 뭐 클린업 조이가 들어도 할 말이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선행 세력에서 들어도 할 말이 없고.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파워 블레이드는 좀 불안하다. 아무리 봐도 불안하다. 일단 직전 경기를 통해서 확실히 불안한 모습을 좀 노출했어요. 파워 블레이드는 일단은 저는 불안하다. 트리플 라인은 믿음이 가는데 파워 블레이드는 불안하다. 아마 얘가 제일 인기 많을 수도 있어요. 대끼리. 그렇죠. 연간에 한 집에 일단 한 집이 일단 깜빡일 거예요. 근데 깜빡이는 좀 위험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한번 저는 현장으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10경주로 갑시다. 국산 4군의 1200입니다. 자, 이거는 일단은 마산 기재가 최근에 뭐 선행도 가고 서립도 가고 좋은데 부중이 갑자기 또 4kg를 늘려버리는 게 조금 약점이고요. 포르스트리는 최근 2번 무기력했죠. 그러나 지난 10월 1일 날은 또 괴력을 발휘했단 말인데 느닷없이 페르비치 기수가 기승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그리고 11번마 썸마스터는 조금 더 띄워줄 여력이 있고요. 3마리에 나머지는 암말들 많죠. 옥녀봉, 3번 브라보 진선미, 2번 샤인 클로버, 5번 천혜강자까지도 도전 가능하네요. 아니었네. 그래도 이제 옥녀봉은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와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선행 간다? 따라가도 되니까. 옥녀봉 여하튼 세게 번다. 부담 중량 가벼워져가지고 뭐 가능성 있죠. 근데 지난번에가 I am well armed 그 I am well armed 제목도 없던 그 인기 8위권 그럼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니 얘가 그레이삭스가 깨지는 정도였습니다. 그레이삭스. 그래도 그렇지. I am well armed한테 지는 거 보고 내가 나 뭐냐고 얘네들 그때 진짜. 옥녀봉은 그 당시에 좀 실망을 좀 했고요. 천혜강자는 앞이 좀 무너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마상 기자가 플러스 4kg에도 뭐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문제일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따라가는 전개가 됐고 썸마스터의 직전 입상이 결코 우연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5번 천혜강자 여기에 9번 마상기제 12번 썸마스터를 좀 주목하고 싶고요. 8번 포레스트리는 페르버치가 다시 기승했다고 하더라도 직전이 너무 좀 무기력했던 모습이라서 일단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저는 포레스트로 자꾸 눈이 갑니다. 마상기자하고 지난번 같이 뛰었죠. 근데 그때 상대적으로 좀 무겁기는 무거웠어요. 두 번 다. 근데 또 무거운데 마상기자도 늘었으니까 포레스트에 자꾸 눈이 갑니다. 여하튼 우리 안혜연님은 옥녀봉, 우리 이현은 마상기자 늘어도 좋다. 저는 포레스트래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혼합 3근의 1400. 요거를 일단 적중을 해야 되는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신애들 1400 첫 도전하는 신애들 4번마 천지가는 3세 거세마필이죠. 좀 늦게 데뷔를 했습니다. 신마지만은 3세 신마입니다. 1000m에서 직접 낙선을 거뒀는데 1400 거리적인 부담이 있고요. 12번 다이아삭스도 걸음발이 조금 터지고 있습니다만은 1200까지만 뛰었죠. 역시.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 일정 기존에 뛰던 말들인데 진달래는 감량받기 위해서 이동화 기수가 기승했죠. 이동화 기수가 아니면 이게 57입니까? 8입니까? 7입니까? 그렇죠. 이제 7kg네요. 57 상대적으로 좀 무겁습니다. 갈라켓은 이건 늙음하게 많이 뛰고 있고요. 코리아 정상이 지난번에는 뭐 3세 최강자들은 솔로 고저스트림 급편성이어서 도저히 안 되는 편성인데 이 제군에 내려왔는데 부담은 52.5. 이게 상대적으로 너무 가벼운 거 아닙니까? 얘가 레이팅이 이렇게 낮나? 우승을 못해서 그렇구나. 그렇죠. 능력은 얘가 제일 세 보이는데. 여하튼 대마 지존도 있고. 그보마 브라이트 캣도 10만인데 거리 경험이 없습니다. 대박 맞고는 이런 미라클 캣 어부지리 주의. 쉽지 않은 거죠. 여하튼 미라클 투트요. 여하튼 뭐 왜냐면 코리아 정상은 직전에 1군 점핑에서 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다른 마필들은 앞을 가야지만 이 마필은 따라가도 되고 이번 주는 또 조성공 기수가 이번 주 조성공 기수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몰랐어. 원래 조성공 기수 굉장히 싫어. 최근에 2주 동안 성적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인기 많다고도 성적이 정말 안 좋았어요. 이번 주 저기를 너무 열심히 잘했어. 그리고 이 마필은 충분히 기본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영롱이라는 마필가 병합을 때 보니까 뭐 영롱과 대등한 발걸음 보이고 있고 보폭도 좋기 때문에 후중이점 있고 경주정리 미래하고 이런 마필은 거리가 늘어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8번만 코리아 정상. 그래요. 코리아 정상이 저평가되었죠. 자 일단 뭐 인기 맞으면 6번만 진달래가 뭐 진짜 승급전에서 선행이 아닌 선입으로 일단 1400을 돌파했다는 거에 플러스 요인을 주고 싶고요. 또 이동화 개수가 못하는 개수가 아니죠. 벌써 데뷔 그해 10승 2자리 승수를 얻었기 때문에 뭐 이거 충분히 인기 마필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 봐지고요. 그러니까 그와 반대로 5번 갈라켓은 아무리 페르브기치를 바꿨다 해도 57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6번마 진달래와 저평가된 8번마 코리아 정상이 우승을 각축을 벌 거라고 가지고요. 기존에 있는 마필들 중에서 부담 늘어난 5번마 갈라켓과
자 10번마 대마지조는 뭐 선행선임이 다 되는 마필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외곽으로 조금 밀렸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불리한 인기 마필이 되지 않을까 봐집니다. 그래요. 코리아 정상이 좀 저평가되었다. 조건은 굉장히 좋다는 거. 그리고 신달래는 일단은 앞뒤가 다 있다. 직전 선행을 안 가고 들었다는 거. 요 점을 일단은 주목을 하시고요. 그리고 경험 없는 애들은 조금 불안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승근전 치르는 얘네들이 경험 없을 뿐더러 상대들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감안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막군 조합을 잘 하시면은 적중과 함께 배당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일요 11개 경주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아주 어려운 편성들이 많습니다. 좀 어렵고 답이 안 나올 때는 스킵하시고 좀 느낌 오는 경주에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지혜를 발휘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고요. 저희들은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